미국의 5월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또 이제 내일 있을 금리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장이 잘 따라가는가 싶다가도 6월 들어서 조금 그 에너지를 좀 덜 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한 주간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빅테크 팔아라. 네. 다들 환호할 때 팔아라. 먹을 거 없다. 그리고 다른 그 뭐라 그럴까 소외된 종목의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이 더 나을 거다. 뭐 이런 전략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제 그 실전 경험의 어떤 그 경험치에다가 네. 제가 항상 또 큰 그림으로 도움받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외국계 하면서 블랙록 쪽에 친분 있는 분에 의한 제가 그 도움을 여러분들도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두 번에 관한 큰 정보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때요. 2021년도 1월 달에 소부장, 이때 소부장만 떠들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막 구만전자 이럴 때 그때 녹화된 거 방송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코너에 나와서 앞으로 블랙록이나 외국계가 이 아주 그냥 그 이렇게 난리치는 급등 환호 때 20조를 팔 것 같은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타 하십시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수치나 이런 게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니까 난리 났었어요. 네. 미친 소리 한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제가 9월 30일까지 이렇게 판 겁니다. 생각보다 더 팔았어요. 28조. 이거를 49조가 개인만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평균 내면 아직도 8만전자, 9만전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고요. 삼성전자는 5만전자에서 사셨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6만 5천 원부터는 이제는 뭐 그냥 미리 팔아라라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더 갈 때 오히려 뭐 SNS텍이든 DB하이텍이든 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 10% 갈 때 3배, 5배 갈 테니까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DB하이텍을 제외하고는. DB하이텍은 뭐 시스템 반도체지만 다른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인 준 게 9월 말에 그때는 삼성전자가 5만 1천 원이었어요. 다 그 공포만 얘기했죠. 종합주가 지수도 그냥 뭐 2천 깨고 뭐 끔찍하게 빠질 때 제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제 매수로 스위칭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또 이 방송에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30일 날 이건 날짜도 하나 안 틀렸어요. 9월 30일부터 바꾼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까지 12조 샀습니다. 그러면 상승대 눌림목에 중요한 맥점이 있거든요. 9월 30일, 1월 3일, 그 다음에 3월 15일, 5월 15일 이런 스타일로 올려놓고 뚫리고 올려놓고 눌릴 때 삼성전자 9월 30일에서 6월 14일까지 이게 빨간 색깔 있는 거 봐주세요. 12조 샀습니다. 1월 3일부터는 10조예요. 네. 3월 14일에서는 7조예요. 5월 15일부터 2조예요. 그런데 5월 30일부터 에너지가 줄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거기서 더 치고 나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5월 30일부터 그 고점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게 때리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 살 때, 팔 때를 ETF를 외국인들은 많이 이용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삼성전자 앞에 샀어요. EM ETF를 삼성전자 산 거보다 3배 때리면 산 겁니까? 때린 겁니까? 판 거죠. 근데 그건 일반들이 추적을 못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늘도 또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릴 텐데 EM ETF를 추적하십시오. EM ETF. 그러면 EM ETF에 오늘 어저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등입니다. 이런 적 없어요. 지금까지 노상 4등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3등으로 올라왔어요. 3등으로 올라왔다는 게 매수로 대응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동안 이 에너지가 지금을 만든 겁니다. 전에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BBIG ETF 때 카카오가 1등이고 카카오 게임즈가 4, 5등일 때 제가 카카오가 이제는 1등이니까 좋아하지 마시고 빌려다가 이제 숏을 걸 거고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순서를 바꾸면서 올릴 겁니다. 이게 ETF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펀드 매니저들의 그 안에서 네. 위치를 조종하면서 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가 때문에 그런 롱숏을 자체로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스켓 매도가 보이지 않게 EM으로 죽여버리는지도 보시라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는데 뒤에서 EM ETF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는 달러 베이스 EWY도 마찬가지예요. EWY에서는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지 이슈거든요. 네. 거기에는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EM과 EWY가 어떻게 움직이냐도 한번 같이 추적을 해 보십시오. 대표님,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다르게 우리 증시가 이달 들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승 흐름이 나온 이유가 아시아 펀드에서 롱숏 전략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확인되는 거는 7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7월 5일에서 7일날 실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7월 25일에 30일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더 강한 에너지 줬습니다. 네. 5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72,500원 돌파 못하는데 SK 하이닉스는 10%더 갔어요. 그 에너지는 뭐 엔비디아 또 새로운 또 모멘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SK 하이닉스가 말에 요번에 3조 적자 난 것보다 더 나거나 그보다 못할 이런 상황 나왔을 때 지금까지 올렸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7월 5일과 7일까지 저는 요번에 오늘 내일도 확인할 거예요.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나서 7월 달이 이제는 저거 싸울 거예요. 인상 7월 달 섹터랑 7월 달도 동결해 섹터랑. 이거 갖고 그냥 또 연준이 의장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 또 변동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만약에 삼성이 텐센트를 밀어내고 2등으로 갔다면 저는 이거는 공습 경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서가 이제 텐센트도 줄고 삼성이 2등으로 가면 마치 이제는 그 주가는 다 왔고 빌려다가 때리는 공격이 옛날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 같이 하나의 그 롱숏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게 블랙록 CIO거든요. 네. 이쪽에서 그 전략을 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국내적인 시각이나 국내적 에너지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에너지가 네. 이제 쉽다 갈 거야. 네, 많이 올랐으니까 뭐 쉬어가기 그렇죠. 정도야 감안할 근데- 수 있는 거다라는. 근데 뜻이죠. 지금 아시아권 이거를 펀더멘탈하게 기업적 사고로 보지 말고요. 글로벌적인 그 포트 재편 현상에서 이거를 일본에다 넣을 거냐, 우리나라에 넣을 거냐, 대만에 넣을 거냐, 싱가포르 넣을 거냐 이런 배분에서 네. 어떤 상황, 그걸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저는 일본 쪽에 더 집중할 것 같은 정보 더 확인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1등 팔고 일본에 1등을 산 마침 뭐 자동차에도 현대차 팔고 토요타 사고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걸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첩보 수준이지만 네. 제가 그쪽 정보 라인이나 그런 거 들은 바에 의하면 롱숏이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과거 학습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시죠. 예.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12년이 잘못 바뀌었어요. 21년입니다. 네. 11월 달에 엔트 애플페이,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가 알리바바페이 엔트를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EM의 1등은 알리바바입니다. 네. 이때는 미중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제는 엔트를 상장시켜서 그걸 자산 갖고 마윈이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 알리페이도 하고 뭔가 우리나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뭐가 걸렸냐. 장점인 라인이거든요. 시진핑 라인에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아웃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그 이후에 변화한 건 끔찍합니다. 이게 1등이었을 때가 알리바 그리고 2등이 텐센트고요. 3등이 TSMC입니다. 네. 4등이 삼성전자예요. 지금은 TSMC가 1등이죠. 이때는 3, 4등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쭉 추이를 보세요. 1월 6일 날 이 1등에서 뭔가 비중이 이런 걸 단계를 보니까 TSMC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30일 되니까 TSMC가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밀렸어요. 텐센트가 밀렸어요. 이때 이제 다 노출된 거예요. 마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뭐 내려놨다는 둥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기업이 이상 징후들이 막 나오고요. 한번 보시죠. 이때 그 11월 달 알리페이 뭐 갈 때가 이게 300불이었습니다. 네. 얘가 그 이후로 어떻게 빠졌냐면 58불까지 빠졌어요. 4분의 1 토막 정도 난 건가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아니죠. 300불에서 10분의 1 토막이 30불이니까 58불이니까 끔찍한 네네. 에너지로 이게 정치적 리스크나 이제는 안 빠져요. 그 다음에 텐센트가 그때 당시에 이거는 홍콩에 있는 달러 텐센트 그래프니까 767 홍콩 달러입니다. 얘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700불이 200불. 요거는 그래도 알리바바보다 나아요. 네. 텐센트는 좀 이쁨 받은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는 거의 뭐 아웃되는 그런 뉴스를 그동안 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뚱딴지 같이 이걸 지금 공부하냐. 그리고 나서 TSMC의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가보죠. 삼성전자가 9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전자입니다. 7만 전자가 이게 8만 전자를 가려면 우리가 전에 했던 MSCI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현재 그 정부의 정책적인 뭐 외환시장 개발 뭐 여러 가지 하려면 빨라야 내년도 관찰이 들어가고 내후년에 들어갑니다. 그럼 2025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12조 샀지 않습니까? 10조가 더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예. 10조를 더 사야지 8만 전자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에너지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스닥이 빠져도 디커플링 돼야 돼요. 요새는 나스닥 올라가는데 오히려 못 가는 디커플링이잖아요. 반대 디커플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아시아권의 비중에서 삼성전자를 더 사는 펀드들이 막 생겨야 돼요. 네.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추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기업적인 분석만 하지 말고 이 글로벌 포트 재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비중을 확대하느냐, 줄이느냐. 예. 이거를 수치는 눈에 앞에는 안 줄여요. 저는 ETF 갖고 공격할 것 같아요. 숨어서 공격하지 네. 앞에는 걱정하지 마 하고 뒤에서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표님? 그러면 EM이나 EWI를 한 달 동안 비중까지 보면서 끊어서 사진 찍어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비중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나. 그런 거를 앞으로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파생시장 보면 네. 제가 삼성전자 72,500원 돌파 못하면 암만 좋은 얘기해도 이거 숏 걸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어저께도 CPI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은 급등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빠진다고 제가 배팅을
해드렸거든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앞에서 삼성전자 안 팔아요. 네. 근데 ETF로 공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 들어가는 거는 7월 말에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요새 그래서 그 소부장 매매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연속성이 없단 말씀이세요? 예. 이게 카타에서 SNS 때 촬영 반도체 와 급등했어요. 오늘 그대로 급락시켜요. 위에서 대롱대롱 시켜버려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빠질 뿐이에요. 수익률 게임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부장. 그래서 요새는 어떤 종목들이 제가 공포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 요새는 뭐 소금 관련된 종목들이 먹자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나 급등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패턴은 바뀌고 자꾸 있는 거 수익률 게임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2650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오늘 좀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뭐 PPI가 발표되고 또 연준이 오늘은 그냥 금리 동결할 텐데 연준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그분은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치 더 보면서 7월 달에 안 한다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한 번 더 가능성 있다고 또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대패 당하는 거 보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근데 시장은 나스닥은 그동안 빅테크 중심으로 미국도 보시면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투자 역사 보면 또 니프티 50라는 50개만 가는 장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미국 장은 니프티 넘버 7이라고 제가 표현할까요? 7 그냥 빅테크 종목들의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아주 한 달에는 테슬라가 짱이에요.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500부터는 이게 탄력, 한계 탄력성이라고 그럴까? 안 빠져요. 근데 이렇게 원형 천정형을 만드는. 그러면 이런 원형 천정형에서의 공포는 뭐냐면 갑자기 10%나 15%통 빠졌다가 다시 돌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갑자기 그 라더변사 때 하종가 치든지 오늘은 자산주 하종가 치든지 이런 것들이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 변동성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요. 그런데 사는 거는 그런 변동성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요새는 실질적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은 계륵 구간인 것 같고요.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들을 노리는 게임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이번에 7월 달에 금리도 동결하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 인하 시대는 저는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250불 오면 우리가 팔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더 남은 것 같아요. 뭐 한 10%든 20%.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13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대표님. 주가가 올해 안에 100% 이상 올랐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산을 그리면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예. 매력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200불 갔다 150불, 160불은 매력적인 위치잖아요. 네. 거기서 사라고 그랬는데 250불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불 가요. 수익률 몇 프로예요? 지금 대충 40불, 50불을 먹으려고 그러면 20%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게 없으니까 평균 10에서 15% 먹기 게임이라고요. 그거 하느니 지금 50불에서 더블 보이는 게 허다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파이자. 네,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판 같은 예. 예. 그런 것들은 50%라든지 우리가 전번 시간에 거버넌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DBI 때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현대 글로비스 거버넌스. 오히려 삼성전자, 오히려 테슬라 이런 것들 갖고 있느니 현대 글로비스 거버넌스 게임 하겠습니다.